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수국과의 수국 앞에 산자가 붙은 산수국, 그리고 이 산수국 앞에 탐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탐나산수국, 이렇게 두 종류의 산수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산수국은 이 탐나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의 옛 이름이죠. 제주도의 옛 이름인데 제주도에서 나는 산수국이다, 뭐 그런 뜻인데, 하여튼 산수국은 또 수국 앞에 산자가 붙어서 산수국이 된 거니까 다 수국하고 탐나산수국하고 산수국하고 세 가지가 다 비슷한데, 오늘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산수국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렇게 꽃이 참 특이하죠. 특이한 꽃이 이렇게 피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꽃은 쌍송꽃이라고 합니다. 쌍송꽃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 커다란 꽃, 요것을 장식꽃이라고 하죠. 장식꽃이라고 하는데, 요 장식꽃의 숫자가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가운데에 쌍송꽃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접시에 꽃을 수북히 담아 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꽃이 피는 것이 산수국이죠. 산수국인데, 탐나산수국도 산수국하고 똑같습니다. 탐나산수국도 산수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쌍송꽃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장식꽃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국을 보면은, 수국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공을 반으로 쪼개 놓은 듯한, 반으로 갈라 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수국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수국인데, 반해서 산수국 종류들은 접시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 놓은 듯한, 수북히 담아 놓은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피는 것이 산수국이고, 산수국은 가장자리에 장식꽃이 많고 가운데에 쌍송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수국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수국에는 장식꽃이 잔뜩 있고, 이 모든 꽃들이 장식꽃이고, 쌍송꽃은 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쌍송꽃이 없다. 쌍송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수국이죠. 쌍송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장식꽃들만 잔뜩 모여서 마치 공을 반으로 쪼개 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우는 것이 수국이죠. 그래서 산수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산수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쌍송꽃이고 가장자리에 장식꽃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장식꽃은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식꽃이고, 이 쌍송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꽃들이 벌을 불러들여서 여기에 꽃들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식꽃인데, 이 장식꽃은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요게 우선 쌍송꽃을 먼저 보겠습니다. 쌍송꽃을 보면 쌍송꽃에 여기 꽃잎이 이렇게 5개가 보이죠. 꽃잎이 5개가 보이고, 요 가운데 요 하얀 점이 3개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암술이죠. 암술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암술대가 3개가 있고, 수술은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요 수술대 초록색에 초록색 아니고 푸른색, 파란색의 요 수술대가 이렇게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요 꽃잎은 3개에서 5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이 쌍성꽃이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데 요 성이 2개다 그런 뜻이죠. 성이 2개라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2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 암술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다 하고 수술도 수술대와 꽃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도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모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쌍송꽃은 이 꽃 하나가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 하나가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꽃들이 쌍송꽃들이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있죠. 엄청 많은 쌍송꽃 하나가 해서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면 열매가 엄청 풍성하게 많이 달립니다. 엄청 많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쌍송꽃인데, 조금 전에 벌을 불러드리기 위한 요 장식꽃은 보면은 여기에 꽃받침 조각이 커다란 꽃받침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꽃받침이 3개가 있고 여기에 꽃이 있어야 될 부분에 꽃의 흔적만 있습니다. 여기 쌍송꽃처럼 여기에 있는 쌍송꽃처럼 꽃잎도 있어야 되고 수술도 있어야 되고 암술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수술과 암술과 꽃잎이 모두 태화를 한 이러한 꽃을 무송꽃이라고 하죠. 이러한 꽃이 무송꽃, 성이 없는 꽃이 태화를 해서 이렇게 있는 요 상태인데 요 꽃잎의 아래쪽에 있어야 될 꽃받침들이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장식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식꽃들은 벌이나 나비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커다란 꽃을 가지고 있고 쌍송꽃은 작은 꽃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받침 요게 지금 여기에는 꽃받침 조각이 하나, 둘, 3개였는데 여기는 보면 4개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꽃받침 조각에는 톱니가 없다 해서 톱니가 있는 꽃받침 조각에 톱니가 있는 것은 꽃산수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톱니가 없는 것은 그냥 산수국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탐나산수국은 보면은 장식꽃이 있는데 장식꽃에 여기 꽃이 또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장식꽃에 요 무송꽃이 하나가 피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꽃받침이 이렇게 커다란 꽃받침이 5개가 있고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고 꽃받침 조각 속에 꽃잎이 이렇게 또 5개가 있고 5개의 꽃잎 속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암술대가 하나, 2개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데 이 암술대가 있고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꽃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꽃을 우리들은 무송꽃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송꽃을 피는 이러한 장식꽃 속에 요 전체를 장식꽃이라고 하는데 장식꽃의 꽃받침 조각 속에 무송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산수국 앞에 탐나를 붙여서 탐나산수국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표준 식물 목록에도 탐나산수국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 꽃이 바로 여기에 장식꽃 속에 이렇게 장식꽃 속에 핀 무송꽃을 가지고 있다. 성이 없는 무송꽃이기 때문에 이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요 진짜 양성화 쌍성꽃은 가운데에 여기 많이 있는데 요 꽃들은 나중에 열매를 다 맺게 된다 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요 쌍성꽃에서 열매를 다 맺었는데 요 끝에 이렇게
장식꽃이 있었는데 이 장식꽃은 이 쌍성화, 양성화들이 수분을 마치고 수정을 끝낸 다음에는 이 장식꽃이 제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제 수분이 끝났으니까 벌들아 오지 마 하고서 가르쳐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벌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열매가 익어갈 때쯤 되면은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장식꽃은 뒤집어진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게 열매 모양을 보면 요거 물동이처럼 생겼죠. 물동이 물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항명에 보면은 수국의 종류들은 수국이나 산수국이나 탐나산수국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항명의 속명이 요 앞에 있는 요 속명이 하이드란기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란기아라고 하는 요 말은 물의 항아리다, 물항아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항아리라는 뜻인데 그 물항아리라는 이유가 바로 요 모양이 물의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물의 항아리처럼 물동이처럼 생겨서 물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튕겨 나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아마 하이드란기아라는 물항아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여기 꽃잎하고 수술하고 다 떨어지고 나면 요 밑에 꽃받침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 형태로 생겼는데 이 꽃받침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여기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는데 이게 암술대, 여기 파란색의 암술대가 있고 하얀색의 암술머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통 3개 정도 또는 4개 정도의 암술대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이 암술대는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영구 암술대, 영구히 남아있는 암술대다. 그래서 영구 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것을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존화주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열매는 티는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는데 티는 열매라고 하는데 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여기 요 사이 요 암술대 사이에 이렇게 4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씨앗이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이런 열매를 튀는 열매,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수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보면은 수국은 처음에 양성화, 쌍성꽃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식꽃만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수국인데 산수국 종류들은 모두 쌍성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열매를 다 맺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티는 열매, 이렇게 여기에 요 하얀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줄을 따라서 여기는 이게 3개였기 때문에 암술머리가 3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3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4갈래로 갈라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하는 그러한 튀는 열매, 삭과의 형태인 것은 이렇게 산수국이나 산수국이나 똑같이 튀는 열매를 갖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